119 보겠습니다. 119. 이 부분은 뭐 거의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정리했습니다. 자, 9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입니다. 쌍걸 1번, 가로 1번 별표. 이거 제일 잘 나와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라. 층수가 2층 이상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이 2층 이상 틀리겠죠. 2번 연면적이 200 이상인데 목구조는 500 이상. 2층 200. 목구조는 3층 500. 다시 2층 200. 목구조는 3층 500.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가 9m 이상. 5번 경간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 높이 그 밑에 처마 높이 경간 13, 9, 10. 이건 외워야 됩니다. 단 방법 없습니다. 2층 200, 13, 9, 10. 이 시작 2층 200, 13, 9, 10. 그 다음에 목구조만 3층 500. 그리고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9번에 단독화 공동주택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2번에 건축물 내진 능력 공개. 자, 지진 시에 얼마나 견디냐 그 얘기죠. 요거는요, 거기 위에 박스 1번과 2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똑같다. 쌍걸 2번입니다. 건축물의 피난시설입니다. 직통계단. 원칙, 건축물의 피난층, 외예층. 피난층이 없는 곳이죠. 외예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얼마 보행거리가 원칙이 30m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야 해가지고 전기 나가고 깜깜해도 숨 안 쉬고 30m 이하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로 가려고 하다가 문 앞에서 다 죽는 겁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줄 서서 나가면 다 사는데 서로 가려다가 몰리니까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고 시에 보면은 그 문 앞에서 다 질식해 죽은 걸 많이 본다잖아요. 119 대원들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배. 그런데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예요. 불에 잘 견딥니다. 불연제로 잘 안 타요. 이때는 좀 더 시간 여유가 있죠. 그때는 50m 이하까지. 다만 가하고 나만 빼놓고 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m 이하까지. 그 다음에 지하층 300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부 다 3333 세 글자 30 이하.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올까봐. 니은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공장의 보행거리. 그때는 뭐라고요? 알아서 물 떨어지니까 그때는 75m 이하. 무인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100m 이하까지. 이걸 뺐다 넣었다 몇 번 했습니다. 넣어 했는데. 2번, 자, 옥외 건축물 바깥에 옥외 피난계단 설치입니다. 몇 층 이상? 최소 3층 이상. 3층 이상 건물입니다. 공연장 주점 영역은요 300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집회는 1000 이상. 공주 300, 집 1000, 공주 3, 집 1000, 공주 3, 집 1000. 3번에 자, 개방공간입니다. 바합이 3000 이상이다. 공연장 등등 있죠. 예.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라. 얼마 이상? 3000 이상. 4번은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초고층 건축물 뭐죠?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죠. 5, 4, 20.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 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몇 개?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해라. 사실 한 번 나왔던 것은요, 여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거기에 맨 위죠. 쌍가루 1번에 가로 1번. 얘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 안 되면은요, 에이, 나 가로 1번만 할래. 2층 200, 13구 10, 목구조 3층 500. 넘겨요. 5번에 옥상 광장. 뭐죠? 옥상에 평평하게. 왜? 화재 시에 옥상 올라가야 되겠죠. 5층 이상, 5층 이상. 5층 이상은 옥상에 멀더라고요? 옥상에 평평한 광장. 왜? 5층, 5층. 알겠죠? 5층 이상. 술 먹고, 그러잖아. 5층 이상. 까부지 마세요. 옥상, 5층 이상. 가로만에 전시장 X, 동물원 X, 식물원 X. 왜 그럴까요? 뿌리야! 그러면 동물도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옥상 광장이 필요 없죠. 그래서 가보시면요, 동물식물원은요, 그냥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옥상으로 피한다. 그러니까 전시장과 동물원과 식물원은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해요. 2번,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 노대, 지금 발코니죠. 예. 얼마 이상? 1.2. 저를 보세요. 옥상 올라가면 이제 밖에 이렇게, 난간 있죠? 1.2m 이상이니까 다 1.2m 하겠죠. 발코니, 이제 발코니 있잖아요. 그거 높이 1.2m 이상입니다. 근데 1층은 의무제가 아닙니다. 1층 안 해도 돼요. 근데 1층만 안 하면 보기 흉하잖아. 그래서 그냥 하는 것 뿐이지 2층 이상이 하는 겁니다. 자,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 층의 바합이 1만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 뭐라고요? 헬리포트. 헬리포트가 뭐예요?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다 하자. 그렇죠? 여기까지가 11층이다. 12층, 13층, 14층, 15층, 11, 12, 14층, 요거. 이게 얼마요? 바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에 요거 헬리콥터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헬리콥터를 그립니다. 잘 보세요. 딴 데 가니까 하는 말이 그게 헬리콥터는 고래지 그러더라고. 자, 됐죠, 그죠? 됐잖아요. 비슷해요? 좀 봐줘, 좀. 비슷해요? 그죠? 헬리콥터. 그게 더 싫어요, 그 말이. 잘 봐요. 몇 층? 몇 층? 몇 층? 11층 알리려고 한 거 그린 거 알리려고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영화 찍을 때 보시면 꼭 마지막 장면이 올라가서 헬리콥터 타고 날아갈 때 주인공 올라타가지고 여기 붙잡고 올라타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건 아시겠죠? 가서 다 떨구고 운전하든지 아니면 올라가라 그러고 저 위에서 뻥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맨날 똑같죠, 그죠? 자, 6번 배연 설비. 배연 뭡니까? 연기 빠지는 겁니다. 몇 층 이상? 6층. 딴 거 다 뭐 5층, 뭐 2층인데 얘는요, 잘 보세요. 5층 이상 해버리면 그냥 못 외워요. 당연히 6층 이상입니다. 봐봐요. 배연 설비. 몇 층이요? 그냥 당연히 6층이야. 배연 설비. 아시겠죠? 다 이거 있어요. 배연 설비 6층 이상. 그런데 2번 잘 보세요.
환자들 많은 곳, 거동이 불편한 자 많은 곳, 요양병원. 요지 말고 정신병원. 요즘 정신병원 가니까 환자들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 했던 얘기 그만 까먹어. 요즘 정신분열증, 그죠? 정신분열증 환자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조현병. 정신분열증. 그게 프로이트가 말한 정신분석적 심리 나온 거야. 네. 근데 왜 조현병인지 알죠?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조현병이라니까? 근데 왜 조현병이라 할까요? 몰라? 조현병에 이 뜻이에요. 조현병의 현자가 현악기의 현을 말하는 거예요. 현악기의 조율이 풀린 상태고요. 조현병이. 그러니까 현악기, 기타나 바이올린은 딴딴하게 쓰는 거잖아. 이게 풀렸어. 그러니까 정신줄 났다 그 말이야. 그 뜻이. 조현병이. 공법이 별걸 다 안 해. 그죠? 전 책이 많아요. 심리학책들이. 자, 하여튼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의료재발시설, 고등 불편하죠. 그죠? 얘는 6층 이상이 아니라 층수에 관계없이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가구, 세대 등 간 소음 방지. 이거는요, 왜 이런 게 아니냐. 저를 보세요. 여기도 방이고 옆에도 방일 때 서로 소음 방지. 여기 소리가 저쪽으로 안 들리게 하라 그 말이죠. 딱 보는 순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1번 다가구 주택 가구간. 다 들리면 어떡하라고. 잠 못 자게. 그 다음에 2번 기숙사 침실. 그렇죠? 그죠?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 객실. 경계병. 다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3번 다중생활시설의 호실간 경계병. 즉 보면 고시원들. 노인복지주택 등등.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누가 보더라도 설치해라. 저를 보세요. 무슨 뭐 소매점 그건 필요 없습니다. 골라 오래 들려야 돼. 그러니까 소매점, 도매점 그런 거는 관계 없습니다. 원래 그건 시끄러운 곳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창문 등의 차면시설 얼마 내에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여요. 그러니까 창문 등을 못 보도록 차면 시설을 해라. 4번 범죄 예방. 자,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거요.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500세대 이상인데 시험에 300세대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예상했던 문제거든요. 작년에. 그 외에는 그냥 읽어주시고요. 자, 더 이상 이제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온 건 안 나와요. 그 왜 있냐? 그냥 넣어놨어요. 자, 5번. 승강기는 한 번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법해. 승강기. 자, 승용 승강기입니다. 6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이 2천 이상일 때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6층 이상인데 연면적이 2천이 안 되면 의무적이 아니에요. 동시에. 2번 6층인 건축물, 6층짜리만, 7층 말고 6층짜리 건축물만 거실의 바닥 면적 300 이내마다 한 개수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했다. 그때 설치하지 않습니다. 비상용 흥화기 화재 시에 사용하는 것. 높이 31m 초과할 때. 그리고 두 번째 2번 2대 이상 설치할 때는요 서로 간격을 그죠? 두고 해라.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는 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해야지만 오른쪽 화재 시에 왼쪽 가서 올라가겠죠? 누가? 119 대원들이. 여러분들은 화재 시에 절대로 승강기 타면 안 됩니다. 타면은 가장 빨리 내려가려다가 가장 빨리 올라가요. 무슨 말이야? 10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칩니다. 이거는 국토법 정리가 되면 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원칙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다.
그러면은 그 건축물 대지 전부 뭐라고요? 과반. 그러니까 국토법은 과반이고요. 건축법은 과반이고 국토법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그죠? 기억나죠? 이하인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이죠. 그렇죠. 저를 보세요. 또 하나. 그리고 거기 그게 나오죠. 미간지구. 그죠? 고도지구. 미간지구가 고도지구. 고도지구에 걸치면은 대지 건물 전부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잖아요. 방화벽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은 유명 똑같아요. 일단 대지가 이렇게 일이 있습니다. 저를 봐요. 이렇게 건축보선 대지가 일이 있는데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예요. 걸칩니다. 이쪽이 A가 600이고 B가 400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요? A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구의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받아가지고 한다. 왜? 과반수가 500이 넘는 수니까. 그죠? 예.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배.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물 뭐요? 방화지구. 어디에? 방화지구. 똑같죠?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방화벽이면은 각각. 그리고 대지가 녹지 지역과 걸치면 이것도 각각 똑같잖아요. 그래서 국토법 정리가 되면 여기서는요 1번 원칙만 다르고 다른 거는 다 똑같다. 자, 넘깁니다. 11번 건축물 및 대지의 규모 제한. 1번 자, 규모 제한의 방법 및 규정인데 건폐율.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 나오거든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인데 읽을 때에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폐율. 원칙 국토법에 배웠던 5, 5, 6, 6, 5, 7, 9, 8, 8, 7 등등 그 기준대로 따라가지만 그 건폐율을 건축법으로 와서 때로는 완화하거나 때로는 강화한다.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국토법이지만 건축법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번에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은 분명히 건축물이 있는 경우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 기준 면적이 뭐냐 물어봐요. 항상 강조하죠.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시작.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근데 저 딴 데 학원에서 이거 막 강의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래. 교수님 그거 틀렸어요. 그런 거요. 일단 농담하는 줄 장난하는 줄 알고. 왜요? 그게 아니라. 뭐냐 그러니까 그분 헷갈린 거야. 180, 200, 660, 190 토지거래 허가 그걸 면제 여기서 지금. 주, 상, 공, 농, 미 180, 200, 660, 190 이거거든요. 몰라? 그래. 주, 상, 공, 농, 미. 주, 상, 공, 농, 미 180, 200, 660, 190. 이건 아니죠.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3년 전에 공법에 있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알지 그러니까. 그죠? 공법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공법의 마지막 맨 끝에 있었어요. 하고 그 강의를 한 3시간 동안 강의해야 돼요. 그것만. 그것이 중개사법을 가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3시간 벌었잖아. 3시간. 따라합니다. 주기 60, 상공 150, 녹 200. 그래서 주고 여기는 이제 기타. 왜 기타냐? 여기는 미지정 지역도 있고 또는 도시
외도 있고, 주상공록은 도시적이죠. 얘는 도시 외지역은 60. 아직까지 미지정 지역도 뭐요? 60. 그래서 기타는 기타. 자, 2번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인데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음에 법률은 반드시 지켜라 그 얘기예요. 지켜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거는요, 들어봐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림으로 한다, 그림으로. 이렇게 하세요. 건물이 이래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래 있다. 이렇게 건물을 항상 뭐가 써줘? 도로.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림을 연상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시험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까먹잖아요. 그림으로. 건축법이니까. 먼저, 처음에 딱 보세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거 1번. 요거 수능 관계없이 1번. 그리고 밑에 대지 안에 공지, 마당, 요거 2번. 3번, 3번, 요거 건폐율. 그 다음에 올라가는 전부 다 4번, 5번, 6번. 용적률, 높이, 1조 높이.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돼. 분명히 이게 나오잖아요. 요게 해당하지 않는 엉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에 마당 공지, 건축 면적, 건폐율, 올라가는 거, 용적률, 높이, 1조.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또 그림은 또 기억 안 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자, 12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가로 구역이 뭐죠? 가로 구역. 가로 구역. 그러니까, 양쪽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도 도로고, 자,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가로구역이에요. 가로구역. 다 사방이 도로. 굉장히 넓겠죠, 그죠? 큰 도로니까 이렇게 넓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인데요. 자, 1번.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그러니까 가로구역 단위가 뭐 A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구역 단위로 가령 여기도 이래 있다. A다, B다, 따로따로. 얘는 높이 30m, 얘는 20m 이렇게. 아시겠죠? 가로구역 단위로 하여 건축물 높이를 지정해서 공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밑에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특시 특도 시군구는 높이를 또 뭡니까? 좀 완화할 수도 있고 높이를 좀 풀어줄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외우지 마세요. 높이를 지정하는데 완화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 3번 뭐냐? 이렇게 지정할 때는 반드시 뭘 거쳐라? 심의 거쳐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완화할 때도 심의 거칩니다. 당연하죠? 지정할 때도 건축은에 심의 거치고 완화할 때도 심의 거쳐 완화하고 기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4번 별표하세요. 다른 건 전부 다 맞게 나와요. 뭐만? 4번만 틀리게 나와. 특광조례 시작. 특광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조례. 그러니까 특광은 높이를 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광 말고 특시 특도 시군구가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특광조례.
수상거리 2번. 1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먼저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죠? 여기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주택이 많으니까 당연히 햇볕 들어와야죠. 그죠?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에서요? 전용 주거 또는 뭐죠? 자, 일반 주거죠. 일반 주거. 자, 이 안에서 정북 방향에, 자, 대지가 만약 경계선이 이거다. 이쪽이 정확하게 정북쪽이고 이쪽이 정남쪽이다. 그러면 해는, 자, 여기서 떠서 들어가니까 남쪽 사람이 건물 지을 때 일정 부분 띄워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지만 뭐가 들어가요? 햇볕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남 사람이 정북으로부터 띄운다. 그 말이에요. 띄운다. 네가 띄워. 그 반대죠. 정남으로부터 네가 띄워라. 그 얘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보시면 1번 정북 방향. 요게 정남 틀립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밑에 거리에 따라 띄워라. 9m 이하는 1.5m 이상. 여기서 분명히 봐봐요. 건축법상 건축물은 보통 보편적으로 일반 건축물은 4m, 그죠? 여기는 분명히 전용 주거니까 얘는 보나마나 주거용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은 보통 3층을 보느냐? 이제 3층, 3m. 그러니까 여기서 가령 여기다. 그러면 한 층당 3m를 보고 3층을 이거요. 9m 이하다. 얼마 이상? 1.5m 이상을 띄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4층부터는 각 부분 높이, 그죠? 높이의 2분의 1. 3, 6, 9. 여기. 얼마예요? 여기 얼마야? 얼마 여기까지는? 12죠, 그죠? 12m 2분의 1. 6m 이상. 그죠? 가령 뭐, 여기서부터 6m 이상 띄워라. 그럼 분명히 얘보다는 더 간단 말이에요. 속도 가잖아, 벌써.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령.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얘는 얼마야? 15죠, 그죠? 15. 그럼 얘보다 더 들어가죠, 그죠? 여기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의 건물 나온다. 이런 식의. 보통 이제 이런 건물은 이제 여기까지 있지 않죠? 이렇게. 이러한 건물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이런 건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햇볕, 이게 들어가죠.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초과할 때는요, 이렇게 초과 시에는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정남 방향. 저를 봐요. 난 안 띄워. 북쪽 네가 띄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띄우지만 너가 띄워. 그러니까 정남부터 너가 띄우라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정남이 있는 소유자는 띄우지 않는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이냐? 2번 정남 방향 1, 2, 3 묶으세요. 한마디로 정북 여기가 뭐요? 개발 예정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요즘 알고요. 여기가 뭐요? 한마디로 개발 예정지야. 사업을 언제 할 줄 알아? 보통 2년 오래 그러잖아, 그죠? 나는 지금 당장 건물 짓고 싶은데 여기에 뭐가 들을 줄 알고 내가 띄우냐고. 안 띄워. 다음에 여기다가 네가 건물 지을 때 햇볕 보고 싶으면 쥐가 띄우겠지. 그렇죠? 아니면 햇볕과 관계없는 뭐 도로나 뭐 공원이나 그런 걸로 하든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개발 예정지입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4번은 뭐냐? 정북 방향으로 아예 처음부터 여기가 뭐요? 여기가 도로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니까 띄울 필요 없다. 그 뜻이고요. 5번은 정북 방향에 있는 소유자와 합의했습니다. 안 띄워도 돼? 붙여줘. 이론적인 얘기죠, 그죠? 합의해 주는 경우 형제끼리도 안 해준대. 뭐.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용 주거나 이렇게 규정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근데 공동주택, 층수가 높은 공동주택은 요것만 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부족하잖아요. 다세대 주택은 요게 돼. 아파트는 되냐고 이게. 그죠? 요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사개층이 가능한데 아파트 안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 당연히 이것도 적용하고 플러스 알파 또 있다. 단 얘는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안 하고 또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여기도 적용한다고 나온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동주택은 두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오죠, 그죠? 2번 높이의 2배 이하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내가 아파트죠, 그죠? 그러면 높이의 2배 이하니까요 내가 만약에 10m를 띄운다면, 그죠? 얼마? 20m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H면은 얘는 뭐요? 2H 이하다. 이 얘기잖아. 30m 올리고 싶으면은 15m 띄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배 이하. 2배 이하. 여기지. 하지만 거기 보세요. 준주거예요.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적용하지 않아요. 유통 상업지역은 아파트가 안 돼요. 남는 건 하나. 근린 상업이죠? 그리고 여기 없는 거, 여기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없는 거, 뭡니까? 준주거죠. 그러니까 준주거하고 근린 상업지역에서는 땅값 비싸다. 4배 이하. 4배 이하. 그리고 2번의 끝에 다세대 주택은 그냥 1m 이상, 1m 이상 띄우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거기 건축물이죠? 기숙사 제외한다. 기숙사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1조랑 관계없다. 3번 적용 특례입니다. 2층 이하로서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넘깁니다. 오늘 13번까지 합시다. 하지만 다음 주 좀 남겨둬야 하니까 다음 주에는 이거 끝내고 주택법 한 반 정도 하고 3분 2 하고 마지막 주에는 주택법 남는 거 하고 농지법 그걸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 하고 싶어도 하게 되면 야간이 11시간 자야 돼. 그러니까 야간이 그죠? 때문에 13번 건축물의 면적 높이의 산정 방법입니다. 자, 1번 가서 이거 하게 되면은 어렵겠는데. 자, 합시다. 자, 1번 첫 번째 면적 산정 방법인데요. 첫 번째 대지 면적 따라해 볼까요? 대지 면적 따라해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첫 번째 대지 면적은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위에서 아래로 인공위성이 보는 것처럼 직각으로 내려다보는 면적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아까 했던 거, 이런 것들, 저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죠?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 뜻입니다. 1번. 나오죠? 도로의 소요 너비에 미달하여 대지 안에 건축선이 있다. 이럴 때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도로 부지이므로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2번에 마찬가지죠. 대지에 도로, 공원 등등이 있다. 거기에 포함되는 면적 당연히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에 뭐라고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러니까 지붕과 벽이죠. 근데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이 있다. 그러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 안쪽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건물이 예를 들어갖고 이래 있다. 이래 있다. 자,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보니까 처마는 뭐 1m까지니까 있어도 요거. 자, 위에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러면 안쪽 면적이죠. 안쪽 면적. 외벽의 중심선. 안쪽 면적이죠. 만약에 지붕과 기둥이다. 그러면 기둥이다. 그럼 기둥의 중심선이다. 안쪽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이다. 이번에 건축 면적에 산정하는 경우는 처마, 차연, 부영 등등이 수평거리 1m 이상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튀어나왔다. 자,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1m까지만 봐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전통사처럼 얼마까지 해야 돼? 4m까지. 축사는 3m까지. 한옥은 2m까지. 충전시설은 2m까지. 아시겠죠? 까지 봐준다 그 말이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1m. 전통, 사찰. 몇 글자? 4글자. 4m. 따라요. 추옥사. 몇 글자요? 3글자. 3m. 한옥 2글자. 충전 2글자. 됐죠? 한번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죠. 원칙. 지표 면으로부터 1m 이하까지. 아시겠죠? 1m 이하까지 부분은 자, 건축 면적에 한정하지 않고요. 다만 차량 저반이다. 차를 후진해서 된다. 1.5m까지 건축 면적에 빼줍니다. 바닥 면적. 의의 건축물의 각층 1층, 2층, 3층 또는 그 일부 1층에 101호, 102호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안쪽 면적이죠. 이번에 바닥 면적에 산정하는 경우는요. 기역, 벽,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1m를 후퇴해서 그 안쪽 면적이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유소 건물 이런 건물 이런 거죠. 자, 위에서 보면은 요거죠. 보잖아요. 그래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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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전부 다 이거를 뺀다 그죠? 요거 요 안쪽 요 면적이죠. 니은 건축물의 발코니 등등 있죠. 발코니는 맨 마지막 줄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것을 뭡니까? 뺀 면적. 예, 발코니는 바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기 때문에 1.5m까지 빼줍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모든 이게 건물들 있잖아요. 이래 건물이 이래 있으면 그래서 있으면 뭐 이렇게 가령 그냥 이렇게 자, 원래는 이런 건물인데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원래는 바닥이 아니라고요. 얘는 뭐라 불러요? 발코니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긴 여기 L 곱하기 얼마까지 요거 1.5m까지죠. 이거를 빼라. 그러니까 1.5m까지만 하겠죠. 3번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 기역
필로티. 아시겠죠? 그 필로티나, 자, 필로티 자체를 빼는 것이 아니라 필로티 1층에 필로티 부분이 첫 번째 공중 통행할 때, 차량 통행할 때, 주차 전용할 때, 공동주택일 때. 아시겠죠? 네 가지입니다. 필로티 부분이 공중 통행일 때, 차량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이다. 이럴 때만 뺍니다. 니은 승강기 탑, 계단 탑, 장식 탑, 막루 다 빼는데 다락은 층고가 1.5m까지 빼고요. 경사진 지붕은 얼마까지? 1.8m 이하까지 뭐 굴뚝 다 뺍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다락이다. 그죠? 예. 이거 100이다. 이거 100이다. 200이냐 100이냐 그 얘기죠. 건물에. 다락 얼마? 1.5m 이하까지는 뺀다. 그죠? 경사진 지붕은 얼마까지? 그렇죠. 1.8m 이하까지 뺀다. 디귿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지하층 아닙니다. 지상층에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까지만 등등등은 바닥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리얼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죠.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거기 할 때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연면적은 뭐냐? 각 층, 1층, 2층 하나의 건축물 각 층에 지하층 포함해서 바닥을 전부 다 더한 게 뭡니까? 연면적인데. 하지만 2번 용적률 산정 시에는 요 네 가지는 연면적에서 뺀다. 지하층 면적 뺀다. 그냥 연면적은 들어가요.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 뺀다. 이번에 지상층 주차용 면적 뺀다. 초고층,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뺀다. 4번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도 뺀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상가 2번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방법입니다. 건축물 높이, 자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죠. 당연하죠. 1층 전체가 필로티다. 그때는 그 1층의 필로티 층을 빼줍니다. 예외 가로구역이다. 가로구역. 가로구역을 단위로 할 때는요, 전면 도로의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가로구역이라는 말 나오면은 지표 몇 미터가 아닙니다. 저를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가로구역이 A가 B가 있는데 만약에 A가 푹 꺼졌어. 예를 들어가지고 B는 안 꺼졌어요. 지표 면부터 똑같이 해버리면은 건물 어떻게 됩니까? 10층? 모양 안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도로는 같다. 그러니까 전면 도로의 중심도 높이 하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외관상 안 좋으니까. 도로가 이렇게 푹 꺼지고 올라가고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 그죠? 니은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 탑, 계단 탑, 옥탑 등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이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건축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아니고 바닥 면적도 아니고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서 동시에 12m를 넘는 경우는 그 넘는 부분만 산입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여기에 승강기 탑이 있는데 뭐 계단 탑 다 있죠. 자, 건물 이래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승강기 탑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높이를 그죠? 여기까지 볼 것이냐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건축물 앞에 보면은 또 이쁘게 하려고 왜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가면은 별거 없는데 이럴 때 만약에 이것을 이래 있다. 이렇게 한다. 일단 요것이
건축 면적의 일단은 8분의 1 이하여야 되고요. 동시에 플러스 12m 이하까지는 높이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 만약에 여기까지가 12m인데 여기까지가 15m야. 요거는 빼고 요거는 대신에 높이에 산정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데 가로안에 보니까요, 공동주택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건축 면적의 6분의 1입니다. 옥탑방 6분의 1. 층수, 기역,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4m마다 하나층. 니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 달리하면은 가장 많은 층수로. 이번에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죠. 기역. 저로 봐요. 이게 만약에 1층, 2층, 3층, 5층인데 이건 됐어요. 됐고 여기 이런 식으로 승강기 타입이 있단 말이죠. 1, 2, 3, 4, 5인데 5층 건축물이야, 6층 건축물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죠? 이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이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이하. 높이 아니니까 12m 이상 없는 겁니다.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에서 층수에서 뺀다. 요거 층수에서 뺀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이 85 이하일 때는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입니다. 처마 높이는 지표면부터 기둥의 상단까지고요. 반자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반장까지. 층고는 방바닥 윗면부터 위층 방바닥 윗면까지가 층고고 그 층고가 한 개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국토법이랑 건축법이랑 주택법은 해야 됩니다. 개발법과 정비법이 어려우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반타작 최소한대로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줄 놓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